같이. 진짜 특이하다. 와, 특이하다. 와, 이것도 진짜 어렵네. 저는 사실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 33호님이 초반에 뭐 본인만의 스타일로 이 노래를 불러보고 싶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전 도입부 듣고, 그냥 어떻게 부를 것 같은지가 다 그려져요. 이게 이소라님도 불렀지만 정말 많은 사람이 리메이크도 하고 커버를 했잖아요. 이승기님도 하셨고, 김범수님도 하셨고 했는데, 이 노래가 사실 노래 어느 정도 한다는 남자들이 되게 부르고 싶은 노래예요. 노래가 처음에 되게 섬세하게 시작했다가 1절은 어느 정도 보여주고 후반부에 터트리는데 그 터트리는 게 어느 정도 호흡과 공간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음역대에서 한 음으로 쭉 끌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노래를 뽐내기 좋은 노래거든요. 그리고 이제까지 대부분 커버하신 분들이 다 그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부르겠네 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다른 방식으로 불러서 제가 일단 거기서 충격이었던 게, 제가 들으면서 계속 생각했어요. 왜 이렇게 부르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냥 창법 자체가 굉장히 특이해요. 이분이 뭔가 뭐 감정 표현을 제대로 하거나 한 곡을 원숙하게 리드했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오히려 그 이승기님이나 김범수님이 이 노래를 커버했을 때랑 똑같은 되게 전형적인 흐름으로 갔는데, 이분이 원래 소리를 저 중음에서 내는 방식 자체가 너무 특이해서 그 결과물이 너무 특이하게 들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소리를 울려서 비브라토를 낼 때 소리를 입안으로 큰 공간에 잡아두고 그냥 거기서 울리고 끌어다 놓고 울리기만 하거든요. 잡아당겨 이 방식을 저렇게 끊임없이 유지하는 창법을 처음 들어서, 아, 저렇게도 부를 수 있구나. 결과물이 되게 특이하게 전달이 되는 그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되게 유니크한 창법은 갖고 있다. 그리고 이분이 중간중간 일부러 스크리밍 넣는 부분, 긁는 소리를 넣는 부분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분 원래 성대 접지가 뭐 성대를 다쳤던지 원래 저렇게 타고났던지 일반 분들보다 그냥 정확히 다 붙지 않고 약간 덜 붙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약간 다른 지금 파동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겹쳐지니까 결과물이 되게 특이하게 나오긴 해요. 그래서 유니크하긴 하다. 굉장히 독특한 창법이라서 어느 정도는 경쟁을 좀 붙여볼만 하다, 이 방송에서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노래 들어보니까 역시 자신의 노래를 가장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번에 들었던 노래보다 노래는 더 잘하셨고, 근데 저번보다 약간 이분이 저런 허스키한 음색을, 원래 저는 그때 성대 구조가 이런 소리에 완전 타고났다고 생각했는데, 분명 타고났는데 그래도 인위적으로 만드는 방식도 많이 사용하는구나. 예전에 한창 요런 창법이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한 20년 전, 한 15년 전. 그때 박효신님 처음 나올 때도 좀 요런 시기였고, 사실 박효신님보단 그때 강우진님이라는 가수가 있으셨는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강우진님 창법이랑. 그래서 근데 그때 강우진님도 굉장히 노래를 잘하셨었어요. 근데 이분도 노래 실력은 제가 그때 8화 때 리뷰했던 것 때보다 지금 노래는 더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저는 안 봤는데 여기 누구셨죠? 누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어쨌든 가수분이셨던, 좀 유명한 가수분이셨던 분이 오셔서 이분하고 둘이 붙어서 이분이 붙은 거라고 제가 그때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분도 노래 되게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오늘 노래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전혀 밀리지 않는다. 그냥 순수한 노래 실력만 봐도. 음색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노래 실력만도 굉장히 잘하시네. 컴플렉스다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슬픔을 내보냈고 함께 사람들과 공감하면서 조금은 행복하게. 예, 제가 말씀드렸던 우승 후보죠.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그리고 이 그날들이 김광석님 노래를 노래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연습을 하잖아요. 그리고 기타가 메이저 코드로 다 변환이 돼 있는 기타 메들리가 있어서 연습을 하는데 그중에 이 그날들을 굉장히 많이들 불러요. 왜냐면 이 노래가 되게 절절하면서도 막 지르기도 하고 보컬력을 충분히 보여주기에도 좋은 노래고 잘 부르면 되게 멋있는 노래여서 그래서 김기태님한테 잘 어울릴 것 같고 요 전에 뭐 김기태님이 그 무명이었던 때 얘기를 하는데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죠. 노래를 잘하는.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저는 뭐 제가 직접 노래를 하려고 이렇게 했던 기간은 굉장히 짧지만 뭐 그런 부분을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 싱어게임 방송으로 이렇게 많은 가수들을 저도 알게 되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다는 것에 참 상투적인 얘기지만 다행이고 뭐 좋은 일이다 그런 생각이 잠깐 들었네요. 아, 사기네. 이건 뭐 심사평 들을 필요 없이 석인님이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분이지만 이기기 힘들다. 그러니까 김기태님을 이기기 힘들어요 지금. 이런 1대1 무대에서도 그렇고 어쨌든 뭐 결승에 가서도 김기태님이 웬만큼 실수 안 한 이상 이런 오디션 방송에서 이기긴 힘들다. 지금도 말도 안 되게 부르셨잖아요. 유일하게 하나 뭐 억가하자면 편곡이 저는 그렇게 잘 됐다고 보지는 않지만 그리고 김기태님도 이 낙엽님하고 비슷하게 초반부터 굉장히 세게 들어갔거든요. 이 노래는. 그래서 저는 초반 앞부분은 약간 의아했고 또 마지막 끝나는 부분도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이제 전체적인 노래가 이 노래를 이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김광석님 노래를 아주 강력한 우승 후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김기태님은 지금 아까 뭐 본인의 목소리 얘기도 했는데 그건 저도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게 김기태님은 완전 저 타고난 걸 진짜 감사해 하셔야 되는데 뭐 이제까지 무명 시간이 길으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건지 김기태님처럼 사실 부르는 분들이 꽤 많아요.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은근히 임재범 키즈라고 해서 사실 임재범님을 따라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저것은 저성대의 허스키 체스트 보이스는 타고나야 돼요. 체스트 보이스는 타고나지 않은 사람은 못해요. 그냥 갈려요. 근데 김기태님은 저걸 타고난 상태에서 노래도 거의 발성처럼 정확히 발성을 하거든요. 호흡도 엄청 좋고 공간 사용도 엄청 잘하고. 그래서 저는 저번에 제가 뭐 강호진님 말씀도 드렸고 그 너목부에 나오셨던 뭐 황치열님도 계시고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 그렇게 체스 보이스를 타고나서 엄청나게 노래를 유리하게 타고나신 거거든요. 그분들은 진짜 감사해야 돼요. 본인들 타고난 성대와 공간을. 근데 그 중에서도 김기태님이 발성은 가장 좋으신 편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근데 굉장히 좀 특이해서 이런 걸 싫어하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이 발성 가지고 담백히 부르실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거기에도 좀 창법을 많이 쓰시는 타입이긴 한데 그래도 김기태님은 타고난 사람이 발성도 엄청 연습해서 저러면은 노력하는 천재를 이기기 힘들죠. 김기태님 천만 넘은 노래가 뭔데요? 제가 안 들어본 노래예요? 그날들이 아니에요? 그날들보다 더 잘한 노래가 있었어? 전 그날들이 제가 들은 노래 중에 제일 잘한 걸로 생각하는데. 그대 보내고 멀리 흩날리는 거리에서 이거 뭐야? 그런데 이 노래를
이 노래가 더 직관적이긴 하네. 그렇긴 하죠. 첫 무대 때 일단은 탈락하면 뒤에 노래를 못하니까 보통 그래도 가장 오래 부르고 연습 많이 했던 노래를 초반에 하긴 해요. 일단 올라가고 봐야 되니까. 와, 근데 김기태님, 김광석님 노래 진짜 잘한다. 제가 저번에 기태님 첫 리뷰할 때 말씀드렸거든요. 호흡을 감아요. 들숨 날숨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노래를 배우시는 사람들도 많지만 의외로 이 실용음악 학원이나 이런 데 많이 오시는 사람들이 기자님, 아나운서님, 이런 분들 많이 오시거든요. 그리고 배우분들, 이 목소리 교정하려고. 이거는 보컬 트레이닝이 아니라 보이스 트레이닝이죠. 그래서 좋은 목소리로 전달하려고도 많이 오시고, 또 말을 계속 오래 해야 되니까 목이 안 다치도록 그 말하는 연습을 하러 오시는데, 이때 들숨 날숨이 중요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들숨 때 소리를 내고 어떤 사람은 날숨 때 소리를 내고, 호흡이라는 게 호와 흡이잖아요. 뱉고 마시는 거 두 가지가 원래 나눠져 있는 거거든요. 소리도 뱉을 때만 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마시면서도 소리를 내거든요. 근데 기태님은 마시면서 울림을, 아픈 사랑은 당기면서 호흡을 마시면서 후 뱉는 게 아니라 마시면서 울림을 만드셔서, 그 마시면은 어떻게 돼요? 호흡이? 어쨌든 무조건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돌아요. 그 쳇바퀴로 울림을 빠르게, 아픈 사랑은 마시면서. 그러니까 저분의 뭔가 기계처럼 두두두두두두두 울림이 생기는 거. 그래서 호흡도 좋고 체스트 보이스는 굉장히 타고났고. 네, 대단하신 것 같아요. 바카스탕 먼저 갑니다. 윤도현님 노래, 이건 못 참지. 떠나려 하나 저 강물 따라서 돌아가고파 순수했던 시절 고통의 시간 보는 뒤에는 여름에 떨고 있어 열어줘 제발 다시 와, 한동근님 노래 진짜 잘한다. 이거 사실 김기태님 안 만나고 한동근님이 다른 루트로 갔으면 올라오셨고, 노래 실력으로는 거의 5손가락 안에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거든요. 근데 김기태님하고 붙으니까 약간 노멀하게 보이는 거죠. 김기태님은 체스트가 타고났는데도 이제 밑을 내니까, 원래 한동근님이 지금 저 울림이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근데 김기태님한테 좀 울림이 잡아먹히는 거죠. 김기태님이 워낙 울림이 크니까. 근데 한동근님도 전 들으면서 한동근님이 노래 되게 잘한다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근데 어쨌든 김기태님이 체스트 보이스, 그러니까 성대와 몸의 울림 공간을 타고난 사람이 대놓고 울림을 크게 부르려고 하니까 이기기 쉽지 않다. 이기고 지는 게 없지만 어쨌든 같은 무대에서 어떤 더 특별함을 보여주긴 쉽지 않다. 김광석님 노래 또 할 수는 없겠죠? 김광석님 노래 중에서 그 노래 좋은데, 윤도현님이 나는 가수다 때 부르셨던 노래 있거든요. 그 김광석님 오리지널 곡이 아니라 그분이 리메이크 하신 건데, 내 사람이요. 내 사람이여가 진짜 어울리실 것 같은데? 그리고 생각해보면 김기태님이 마왕님의 솔로 곡들을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너에게 전화를 하려다 이런 식으로 가잖아. 수화기를 놓았네 이런 식으로 울림이 큰 노래가 마왕님 노래에서도 어울리기 때문에 김기태님이 마왕님 노래 해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근데 이 노래가 제가 들으면서 생각했던 게, 김기태님이 어쨌든 이렇게 무명 가수셨잖아요. 그러면은 요런 타이밍에 보통 이런 뭔가 컨셉 노래들을 많이 불러요. 그러니까 이런 축가 때 쓰일 노래, 아니면 술에 관련된 노래, 이런 거. 왜냐면 좀 인기를 얻고 싶은데 어떤 홍보할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보통 역주행이 되는 것들은 이런 뭔가 컨셉, 근데 특히 축가가 많아요. 축가에 관련된 노래가 많고,
그 다음이 뭐 술 관련 노래, 아까 말했듯이 뭐 그런 노래에서 아마 그런 걸 노리고 부르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노래가 김기태님의 장점을 뭐 100% 살릴 수 있는 멜로디는 아니에요. 애초에 좀 밝은 분위기고, 김기태님은 약간 슬로우 템포가 더 맞는데, 이거는 후렴이 랄랄라랄랄랄랄라 계속, 그러니까 이 울림을 중간중간 계속 넣으시잖아요. 원래 울림이 많으니까. 근데 중간중간 아주 평캔으로 넣고 빠져야 되니까 약간 100% 장점을 살릴 수 없는 노래지만, 그래도 하이라이트 부분이나 후렴 가서는 꽤 장점을 잘 살리셔서, 저는 이 노래를 뭐 내셨을 때는 반응이 없었을지 몰라도 요번 싱어게인을 통해서 앞으로 이거 축가에서 굉장히 많이 쓰일 만한 노래다. 노래가 괜찮기도 하고 축가에서 뭐 보컬들이 뽐내기에도 나쁘지 않고 해서 이거 축가 때 굉장히 많이 쓰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숨은 그 이하이님 노래 부른 거예요? 이 벅차 올라도 괜찮아요. 당신의 한숨 그 깊이에 알 순 없겠지만, 워낙 이 뭔가 저는 잘 모르지만 이 사람의 인생이나 삶을, 근데 음악에서 느껴지는 감정은 뭔가 그런 외롭고 네거티브하고, 이게 흉내내는 게 아니라 톤을 잡는, 한 톤 한 톤 부르는 음색 자체가 이분이 삶에서 이런 걸 좀 느꼈다는 느낌이 나오거든요. 연기하는 느낌이 아니라. 그래서 김기태님이 워낙 강하다. 지금 이 부분에서 진짜 제가 좀 놀랐던 부분은 후반부에 있잖아요. 원래 이분이 계속 울림을 유지하려고 나나나나나 이런 식으로 유지하다가 한 번은 의도하신 건지 아니면은 감정이 복차 올라서 그러시는 건지 모르지만, 한 번은 입을 열고 울림이 약간 끊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실수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이 딱 제일 하이라이트에서 한 번 딱 터졌는데, 그러니까 거기서 뭔가 딱 끈이 끊어지는 느낌? 감정 표현이 너무 잘 됐어. 오히려 계속 기계처럼 부르시다가 한 번 울림이 크게 파동이 흔들렸는데, 거기서 이 사람은 진짜 그냥 노래 부르기에 집중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은 감정에 진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이 노래 굉장히 좋았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 노래가 초반부는 김기태님한테 좀 어울리는 그 멜로디 라인은 아니에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아까 들었던 김기태님 본인 노래처럼 이 노래도 멜로디가 변화가 심하고 울림을 유지하는 부분이 별로 없어서 김기태님의 그 강점이 많이 드러나진 않는데, 브릿지 하이라이트 넘어가고 나서는 또 이게 본인의 힘으로 이겨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도 굉장히 잘하셨다. 이런 오디션 경연에 나와서 1위를 해도 좀 인기를 못 얻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근데 김기태님은 저는 좀 뭐 1위를 하시던 아니시던 꽤 롱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 스타일이나 표현력이. 김기태님 노래 가겠습니다. 김기태님 2년. 와, 2년, 와, 찰떡인데 완전 기대됩니다. 김기태님은 그냥 원래 하던 대로 그대로 가는 게 좋아요. 뭐 그걸 잘하니까. 색다른 거 하실 필요 없죠. 2년 들어볼게요. 약속해요 이 순간이 다 지나고 이 생에 못한 인연. 이게 딱 전략적으로 좋은 것 같은데, 히든 트랙에 공개하기에. 제가 그 창법 너무 소리를 세게 부르시면 워낙 소리가 세서 너무 세니까 그냥 힘을 더 많이 빼고 부르시는 게 좋다고 했는데, 딱 이거네요. 이 밸런스가 좋은데, 여기에서 그날들처럼 한번 비브라토 없이 쭉 끌어주는 게 무조건 나와야 돼요, 김기태님은. 근데 그런 노래를 아마 내일 하실 것 같고, 오늘은 그거 없이 진짜 담백하게 깔끔하게 소리로만 부르면은 이렇게 된다. 실수하지 않는 이상. 근데 실수하기도 힘든 창법이다. 임재범 님도 사실 그렇잖아요. 임재범 님이
허스키 보이스의 장점은 소리가 약간 틀리고 발성이 약간 깨져도 긁혀서 나는 소리인 줄 알고 실수인지 몰라요, 일반 분들이. 나에게로 초대도 있었어요? 나에게로 초대도 좋을 것 같은데? 너에게 나를 맞춰가고 있단 말하지만 어둠 속에 한 줄기 빛처럼 느껴 멀로 이걸 파이널에 했었어야 돼. 김기태님 노래 그만 들어야겠어. 열받을 것 같아. 와, 이 노래를 아껴두셨다가 파이널에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걸 히든 트랙 때 하셨어요? 무슨 히든 트랙 때 하신 거야? 왜 이 노래? 이 노래 제일 잘하시는데? 정동환 님이 스타일은 다르지만 그 울림의 위치가 거의 비슷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셔서 생각했는데 부활 노래 하시면 어울리실 것 같아요. 그리고 부활 노래 중에서도 이제 정동환 님이 하셨던 그 노래 사랑이란 건? 뭐 그런 거. 그 다음에 사랑한 후에네요. 김기태님. 사랑한 후에는 약간 저라면은 반대했을 선곡이긴 한데 들어볼게요. 긴 하루 지나고 언덕 저편에 어디서 왔는지 내 머리 위로 저는 이거 아마 사랑한 후에님을 뭐 김기태님이 좋아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서 많이 추천했을 가능성이 좀 높죠. 김기태님의 그런 보이스니까. 잘 들어줘야 돼. 앞으로 내가 노래하는 것들. 그치.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원래 그 비슷한 목소리의 곡은 추천을 안 해요. 왜냐면 그러면은 원곡보다 엄청 잘해야 되잖아요. 그게 잘해도 원곡하고 흡사하다는 소리를 듣고 조금만 못해도 비교가 많이 되니까 저는 허스키한 톤을 가진 분한테 허스키한 노래는 안 시키고요. 웬만하면 전 커버할 때 남자분한테는 여자 노래 시키고 여자한테 남자 노래 시키고 그 톤도 다른 톤을 시켜요. 그래서 김기태님이 김광석님 노래를 할 때 좋았던 게 그거죠. 사실은 톤은 전혀 다르잖아요. 와, 이렇게도 커버가 되는구나 라고 되게 놀랐던 건데 사랑한 후에 한다고 해서 저는 사실 약간 위험한데 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사실 원곡을 다 뜯어놨어. 이게 전인권님은 처음에 들어가는 톤이 사기잖아요. 이 노래 시작에 긴 하루 지나고 때 이미 전인권님은 노래 깨부시고 시작하잖아요. 근데 김기태님이 이 긴 하루 지나고 언덕 저편에 때는 약간 전인권님처럼 의식해서 부르신 느낌이 났는데 벌스 2 들어가서 이 노래를 완전 다 뒤엎었거든요. 그 편곡을.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는 좋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전체적으로도 편곡을 이 정도로 하면은 괜찮다 라고 생각했어요. 진짜 이 전인권님 원곡의 멜로디는 김기태님한테 전 좀 안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김기태님한테 맞게 편곡은 잘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전인권님 노래를 듣던 분들은 아쉬울 것 같긴 해요. 전인권님은 그냥 톤이 그냥 이제 귀에 박히잖아요. 근데 전인권님 노래 모르셨던 분들이나 뭐 아셨던 분들도 저는 이 정도면 꽤 훌륭하게 커버는 했다. 그리고 사실 세미파이널 때부터 말씀드렸지만 김기태님이 큰 실수 안 하면 너무 노래를 잘하시고 톤도 너무 좋고 해서 전 이 정도로 편곡하셔서 하셨으면 그래도 성공적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전인권님 노래를 하려면 들국화의 재발을 하는 게 좀 더 그 김기태님한테는 어울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멜로디 라인이. 그래서 재발을 하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랑한 후에도 편곡은 잘했다. 정홍일님이 재발을 했었어요? 그러면 못하는구나. 제가 싱어게인 시즌1을 안 봐서 그래서 이거 했구나. 그댈 위해 살아갈게요 그댈 지켜줄게요